안녕하십니까. 자연주의적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경희인수한의원의 원장 하홍기입니다. 자, 오늘은 독후감, 독후감 요 책 블루드림스를 읽고 나서 생각나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책 작년에 나왔나? 작년에 나왔죠. 그래가지고 재밌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재밌습니다. 책이 재밌다는 것이고요. 글도 잘 쓰시고, 현실적인 본인의 경험담, 이런 것들도 잘 얘기하시면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해 주십니다. 저희 독자들이 글을 읽을 때, 이제 글이 술술 잘 읽혀지는 걸 보면, 이 내용이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어렵다. 작가분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이해하고 그것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작가분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책의 후반으로 가면서 더욱 짙어졌고요. 글쓴이가 이제 허용되지 않은, 아직은 쓰일 수 없는 약들에 대해서 그 약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결국 얻지 못하면서 글쓴이가 만약에 그 약을 체험해 봤다면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아쉬웠고요. 스포일러 같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곧 얻게 되시면 아마 신간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이제 전반부 후반부, 그리고 중간에 쉬어가는 부분 같은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전화가 왔네. 전화 잠깐 받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옷은 러닝이 자꾸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중요한 정신과 약들의 역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후반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약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중간에는 플라시보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를 읽을 때는 그 정신 환자분들의 아픔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지, 그리고 그런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한 정신과 치료사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잘 전개가 됩니다. 제약회사야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원래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신과 의사나 치료사분들이 모두 돈만 바라고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어떻게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신약을 재발견하고, 또 부작용이 심해지면 다시 찾아내는 것을 반복할 뿐입니다. 저는 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로렌 슐레이터 맞나요? 로렌 슬레이터. 저명한 심리학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병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해 심리학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정신과 약을 35년째 먹고 있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책을 읽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본인의 정신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포기를 했든 실패를 했든, 그리고 약으로 치료를 하려고 했죠. 약에 의존을 했습니다. 증상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녀들과 책을 잘 생산해냈기 때문에 약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분에게 심리 상담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신과 약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도 제가 약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왠지 저자분은 저의 심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고 증상이 감당이 안 될 때는 저에게도 약을 권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진통제를 가끔씩 써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다고 봐요. 어쨌건 간에 본인이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빨리 차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예방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정신의 이상을 진단하고 이렇게 안 좋아지기 전에 손을 쓰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후반에 나오는 약들은 희망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소량을 썼을 때 증상이 호전된 것도 길게는 몇 년까지도 가고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저도 그 사이키델릭 약들을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신의 버섯을 먹어보고 무슨 영적인 체험도 해보면 좋겠고 뭐 엑스터시 같은 약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감각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도 그렇고 어떤 기분일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약 중에서도 그런 거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약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전반부에 나온 약들의 역사적인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앞에 나왔던 약들도 처음엔 엄청났거든요. 그렇게 안 좋던 환자들이 멀쩡해져 가지고 퇴원도 하고 대박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약들은 심각한 부작용들 때문에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후반부의 약들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될지 저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다만 결론이 확실하게 나기 전까지는 너무 많은 희생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요까지가 이제 독후감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책이 있는데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는 그 달리기 책이 있다고 합니다. 나를 살린 달리기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요. 정신질환이 심했던 저자가 달리면서 질환들을 극복하는 것을 쓴 책이죠.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이 책이 정신질환 이겨내는 모습을 이번에 그 나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는 책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블루드림스, 그리고 한 가지,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블루드림스라는 이 책에는 가짜 수술의 효용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진짜 수술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도 많다고. 저자는 가짜 수술을 도입해서 질환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자고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것은 수술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몸에 침습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이 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이것이 결국 몸을 안 좋게 만듭니다.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할 때도 먼저 가짜 수술을 해보고 예후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수술을 하지 않기 위한 한 가지 단계로 가짜 수술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상으로 블루드림스라는 책의 독후감을 마치겠습니다. 책 되게 좋아요. 진짜로. 책 좋아요. 읽어보면 좋아요. 뭐, 그 정신과 약에 대해서도 좀 많은 걸 알게 되고, 뭐 한 번 읽고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큰 부분은 기억하고, 다음에 또 찾아볼 거 있으면 찾아보고, 재밌게 잘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